안녕하세요. 모여라서 깨미입니다. 2025년 12월 8일 정말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기술업계와 금융시장의 판도를 그냥 통째로 뒤바꿔버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이죠. 이 H200의 중국 수출을 갑자기 허용한 건데요. 이 결정 하나가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오늘 저희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결정은요, 그냥 뉴스 헤드라인 하나 보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기술 패권, 또 미중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우리가 투자한 엔비디아의 주가가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지을 정말 중대한 변수거든요. 과연 이번 거래는 우리 엔비디아 주주들에게는 뭐랄까 예상치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까요? 아니면 아주 교묘하게 파놓은 지정학적 함정이 될까요?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이 깜짝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한번 쫙 훑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대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모든 리스크를 떠안게 된 엔비디아의 입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과 중국, 각국 정부의 셈법은 어떤지 들여다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그려낼 새로운 글로벌 AI 지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5년 12월 8일 미국 정부가 그동안 정말 굳건하게 유지해왔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우리가 흔히 치버라고 부르는 그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발표를 합니다. 와, 이건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중대한 정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논란의 바로 한가운데 엔비디아의 H200 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존재하는 가장 진보된 AI 모델들을 훈련시키고 또 운영하기 위해 태어난 말 그대로 AI 시대의 엔진 같은 존재죠. 이전 세대보다 훨씬 월등히 빠른 속도랑 효율성을 자랑하는 호퍼 아키텍처라는 걸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 칩을 얼마나 만에 확보하느냐가 한 국가나 기업의 AI 기술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수년간 계속해서 강화되어 온 대중국 AI 칩 수출 통제가 정말 하루아침에 풀려버린 겁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여기에는 아주 교묘하고 진짜 전례 없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중국의 H200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모든 매출의 25%, 무려 4분의 1을 미국 정부에 수익 공유라는 형태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관세가 아니고요. 사실상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의 동업자로 차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폭풍의 눈,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 거래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주라면 지금 환호성을 질러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바짝 긴장해야 할까요? 이번 결정은 분명 거대한 기회인 건 맞는데 그 뒷면에는 만만치 않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80억에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원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 이게 뭐냐면 지난 몇 년간 수출 통제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그냥 날려버린 돈입니다. 당시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한 15%에서 20%를 차지하던 거대한 시장이 통째로 막혔던 건데 이번 거래로 그 굳게 닫혔던 문이 다시 활짝 열린 거죠. 시장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엔비디아 주가가 2.5% 급등하면서 140달러 중반까지 확 치솟았죠. 일단 잃어버렸던 거대한 시장을 되찾았다는 소식 자체는 분명한 호재로 작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왜 상승률이 딱 2.5%에 그쳤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기엔 그만큼의 불확실성이 함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처한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바로 기회와 비용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죠. 먼저 긍정적인 측면, 매출을 보면 연간 최대 10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그 매출의 25%를 고스란히 미국 정부에 줘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엔비디아가 자랑하던 70% 중반대의 그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2에서 3%포인트 정도 깎아내릴 수 있는 상당한 부담이에요.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올랐지만 앞으로 중국이 어떤 구매 제한 조치를 내놓을지에 따라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성을 안게 된 셈입니다.
이 도넛 차트가 이번 거래의 핵심적인 전략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더 버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칩 시장의 90%를 장악한 거의 독점적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 속에서 중국의 화웨이가 어센드 910B라는 자체 칩을 개발해서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중국 시장을 그냥 뒀다가는 엔비디아의 아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번 거래는 화웨이 같은 경쟁자의 싹을 초기에 그냥 짓밟아버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더 공고히 하려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수성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미국 정부의 속내는 대체 뭘까요? 시야를 좀 넓혀서 미국의 입장에서 이 거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한 기업의 비즈니스를 넘어서 경제와 국가 안보를 건 거대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딜레마는 바로 이 한 장의 비교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쪽에는 경제적 횡재라는 아주 달콤한 과실이 있어요. 25% 수익 공유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걸로 미국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국가 안보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중국의 최첨단 AI 칩을 넘겨주는 게 결국 그들의 군사 AI 기술 발전을 도와주고 미국이 가진 기술적 우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경제적 승리다라면서 자화자찬했습니다. 어차피 암시장을 통해서 중국으로 다 흘러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양지로 끌어내서 통제도 하고 세금까지 걷는 게 훨씬 실리적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워싱턴 정가에서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매파 의원들은 적에게 무기를 팔아넘기는 행위라면서 비난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서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실패한 거래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같은 권위 있는 싱크탱크조차도 미국이 간신히 유지해온 2-3년의 하드웨어 기술 격차를 중국이 단숨에 따라잡을 기회를 준 셈이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의 또 다른 당사자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이번 제안은 목마름을 해결해줄 단비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목줄이 누구에게 잡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 그대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베이징의 딜레마는 명확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더 먼 미래를 내다볼 것이냐의 문제죠. 엔비디아 H200을 수입하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같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개발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고질적인 하드웨어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미국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언제 또 미국 대통령이 바뀌고 정책이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자국산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기술 자립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칩을 받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 역시 자체적인 국가 안보 심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즉, 미국이 팔겠다고 해도 우리가 심사에서 허락하는 기업에만 H200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군 관련 기관이나 핵심 국영 기업에는 이 칩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통제하면서 실제 판매량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미국의 통제에 맞서서 그들만의 통제 장치를 만들어서 기술 주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거래가 앞으로 글로벌 AI 시장의 지도를 어떻게 새로 그리게 될지 그 거시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래 때문에 전에 없던 새로운 공급망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만의 TSMC에서 칩을 생산하면 이게 미국을 거쳐서 안보 검토와 25%의 통행세를 낸 뒤에야 비로소 중국의 승인된 고객에게 전달되는 구조죠. 이건 대만, 미국, 중국을 잇는 아주 민감하고 정치적인 하이테크 공급망이 탄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정이 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첨단 기술의 흐름을 통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공식화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을 오히려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핵심 점검사항 4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 상무부의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의 구매를 허용하고 물량을 얼마나 제한할지에 따라 엔비디아의 실제 매출이 결정되니까요. 둘째,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 거래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거나 반대 법안이 발의된다면 그 자체로 주가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겁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엔비디아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서 중국 매출 비중이 과연 얼마나 찍히는지를 보면 이번 거래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래가 AI 칩 시장 전체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월가의 유력 투자은행이죠. 윌리엄 블레어의 리포트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력 매수 대상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중국 변수라는 시한폭탄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즉,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만 보면 여전히 최고의 주식이지만 이제는 기업 펀더멘털만큼이나 백악관과 중나라의 정치적 결정에 주가가 좌우되는 아주 고난도의 지정학적 투자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거래는 AI 패권이라는 거대한 포커 게임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게임에서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막대한 이익을 거머쥔 기업 엔비디아일까요? 전례 없는 기술세를 걷는 미국일까요? 아니면 잠시 자존심을 굽히고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한 중국일까요? 이 거대한 게임의 승자를 예측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잡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오늘 분석이 이 복잡한 지정학적 퍼즐을 맞추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채널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